두 번째 이슈는요. 전 사실은 이것도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이 문제는 진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긴 했었는데 난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언론들도 그렇고 이 패널들이 뭐 하려고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당대표 선거할 때 처음에 그때 득표율이 몇이었어요? 77. 그쵸? 77.7이었단 말이에요. 역대 가장 높은 득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90이 넘을 것 같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처음 경선했던 인천과 제주에서 몇이 나왔냐면 인천에서 93.7. 아, 대박이죠. 그리고 제주에서 90.75. 와, 어마어마합니다. 90이 넘었어. 어마어마하죠. 내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이 90을 넘었다고. 야, 이재명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욕해. 진보건 보수건 다 부정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정상이야? 완전 사방화네? 막 비아냥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왜 비아냥거리고 이게 왜 비아냥거리고 민주당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아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득표수 올리려고 조직을 막 동원했어. 댓글 부대를 막 써. 만약에 이재명이 막 돈을 쓰고 댓글 부대 운영하고 그리고 막 이 혐오 캠페인, 막 공포 캠페인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막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득표수 올리려고 정말 무리한 수를 막 한다. 그럼 욕먹을 수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예? 이 당대표 경선 때 연설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민생 이야기만 하죠. 민생 이야기 하고 있어. 누구를 비판하지도 않아.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은요. 당원들이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야. 동원된 게 아니라니까요. 동원된 수가 아니라고요. 뭐 정의당 같이 당원 수가 몇 명 되지도 않아가지고 거기서 조직이 운영돼가지고 민 것도 아니야. 지금 민주당이 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수가 적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90이 넘으면 그건 그만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센 거야. 그냥 지지자들이 이거 어쩌라고. 이게 이재명이 미안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뭐 표를 뭐 조작을 해? 조작을 할까? 전화해가지고 이재명 90% 넘으면은 좀 문제가 되니까 김두관 좀 찍어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어디 봐봐요. 이렇게 막 억지로 이재명 찍자. 이재명밖에 없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국민의힘은 어떠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들끼리 싸우고 지랄 난리가 났고 윤석열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김기현 지금은 원희룡 밀어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잖아. 근데 이재명한테 득표수 높게 하려고 어떤 세력이 막 운동하고 있습니까? 막 강요하고 있어? 가짜뉴스가 막 창궐해? 조직이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지지자들이 그냥 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막냐고. 전 그래서 이현주 의원의 말이 가장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YTN 나왔는데 오늘 이현주가 뭐라고 했냐. 물어봐요. 진행자가 득표율 너무 높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득표율이 90 나오는 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 아니지. 심지어 김두관이 잘하고 있습니까?
이현주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김두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불편만 하고 있고 네거티브만 하고 있잖아.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은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니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이재명 득표율을 낮추려면요 상대가 좀 그럴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이재명 대표 지금 나올 때 경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진들이 안 나온다. 이거 막 욕하거든요. 근데 요걸 누구한테 됩니까? 이게 이재명 잘못이야? 이재명이 다른 사람 못 나오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까? 너 나왔다 그러면 내가 보복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들이 안 나오는 거야. 지들이. 이재명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괜히 당대표 선거 나가려면요 돈 내야 되잖아. 돈 몇천만 원 들잖아. 선거 비용. 그거 안 내려고 안 나가는 거야 그냥. 누구를 원망을 해. 근데 이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강압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왜 욕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정성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씨발 진짜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자제해야지. 제가 정성호 욕 많이 했죠. 난 이 새끼가 정말 나쁜 새끼라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이재명 옆에서 지가 이재명과 가장 친한 중진 정치인 척하면서 다니는데 이 새끼는 이재명이 이 새끼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하냐? 어저께죠. 어저께 방송에 나왔어요. MBC에 나왔습니다. MBC 시선집중에 나왔거든요. 거기서 진행자가 물어봐요. 이재명 득표율이 거의 90인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 저도 썩 그렇게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어.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은 지 혼자 갖고 있던가 마음을. 아니 지가 정성호 누굽니까? 언론에서 정성호 얘기하면은 민주당 중진으로서 이재명 아주 친명의 좌장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새끼가 확 나와가지고 지금 경선이 보기에 좋지가 않다. 이재명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보기 좋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정성호의 워딩이 그대로 기사로 나와갖고 마치 민주당 경선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당화, 뭐 일극 체제 그렇게 언론들이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맞다는 식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새끼야? 뭐가 그렇게 보기가 안 좋아? 차라리 그냥 닥치고 있던가 아니면 이현주처럼 아니 그게 이재명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거 어떡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떡하라고?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지지하지 말라고 지시해?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나 뽑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인데 선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부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골 때리는 일이 어딨습니까? 이런 골 때리는 일이 어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당대표 득표율만 보고 야 민주당은 역시 사당화야. 이재명 저런 득표율 보니까 진짜 민주당은 너무 심했어 라고 말하는 새끼들은요 분석 능력이 없는 새끼들이죠. 사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요 그 전당대회는요 당대표 선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뭐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최고위원 선거죠. 최고위원.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로 이재명 사랑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난 무조건 이재명이야. 난 이재명이 왼쪽 하면 왼쪽이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이야. 난 이재명이 손가락만 지적하면 난 무조건 그거야. 그렇게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민주당이라면요 최고위원 선거가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들 5명을 뽑아주겠죠. 지금
민주당 최고위 컷오프 되고 남아있는 게 8명이죠.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정봉주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뭐 이 중에 뭐 비명이나 반명은 없지요. 엄밀히 따지면 다 이재명에 대해서 호감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봉주 같은 경우는 친명이나 보기가 어렵지요, 사실. 정봉주는. 이현주도 뭐 친명이나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중에서 뭐 여기 사람들 다 누가 돼도 문제 없어. 8명이 다 쟁쟁한 사람이고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중에 누가 돼도 이재명 대표를 발목을 잡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5명을 뽑겠다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이재명한테 도움되는 사람,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 뽑을 거야. 그러려면요 5명 정해져 있죠. 이재명이 당대표 출마 선언 할 때 그 뒤에 최고위원 후보 5명이 줄을 섰습니다. 5명. 한준호, 강선우, 김민석, 전현희, 그리고 김지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이 보기가 안 좋았어요. 진짜 보기가 안 좋았어. 너무 노골적이잖아. 응?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막 비호하는데 난 비호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정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왜 온 거냐면 우리가 친명 중에 친명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로 나는 오직 이재명, 우리는 이재명 가는 대로 갈 거야 무조건. 그런 민주당이라면, 그리고 민주당은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 90% 넘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은 무조건 이재명 만들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이 5명을 뽑아줘야 되는 거야. 이 5명을요. 그런데 최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인천하고 제주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1등은 압도적으로 정봉주, 2등은 김병주, 3등은 전현희, 그리고 4등과 5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김원주, 이현주, 김민석이에요. 한준호하고 강선우가 빠지잖아요. 아니 최고위원 결과는요,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1급, 이재명 뜻대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인,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압도적인 지지율 90이 넘어. 근데 그 정도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따지면요, 아까 말한 이재명이 한준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는데 한준호 올라가야지. 강선우는요 이재명의 입이었는데 올라가야지. 근데 떨어지잖아. 사실 정봉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 중에서 가장 이재명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봉주가 2위잖아. 이것도 그냥 볼 문제는 아닙니다. 전 이거야말로 민주당의 당원들이 자기들의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진짜 주체적으로 이재명 그냥 바라기로 이재명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 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당이에요, 민주당은. 전 그렇게 봐요. 응?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이재명 사방화,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독재, 말도 안 되는 개 헛소리입니다. 개 헛소리. 당원들은 그러지 않아요. 당원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는 이재명의 가치를 따르는 거고, 무조건 이재명이 손가락 가리킨다고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요, 그 당내는 당내 일극체제 절대 아니죠. 오늘 더 좋은 미래에서 성명이 나왔죠.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미래가 이번 국회 들어와가지고는 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는 개파가 굉장히 큰 조직이죠. 더 좋은 미래. 근데 더 좋은 미래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라든가 금투세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종부세 이거 바꿔야 된다.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금투세 유예해야 된다.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더 좋은 미래가 성명이 나왔죠. 금투세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화되었습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여당은 한 번 더 유예하는 주장을 넘어서서 폐지까지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성환이 지금 더 좋은 미래 대표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 감세에 반대하여 재정을 활용한 민생 지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까지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더 좋은 미래 회원 일동은 이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언급은 안 해. 이재명의 이름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지만 이거 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아 이재명이 최근에 금투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에 대해서 아 비판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이재명이 가장 힘이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당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뭐가 이재명 일극이라는 거야. 뭐가 이재명 독재라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목소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놀랐는데 이은영 TV 저는 이은영 TV를 자주는 못 보는데 가끔 봐요. 가끔.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월요일이죠? 아 일요일이었나?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저희 와이프가 월요일날 베트남을 가니까 일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고 제가 와이프를 장모님 땅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이은영 TV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봤어. 우연히. 아 근데 우연히 봤는데 내가 정말 놀랬어요. 나 깜짝 놀랬어. 왜 놀랬냐? 저는 이은영 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저는 이동영 작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 이동영 똑똑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식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이은영 이 TV도 굉장히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요번에 후보로 나왔지만 말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좋게 봤거든요. 근데 내가 요번에 근데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깜짝 놀랐어. 깜짝. 왜 놀랬냐? 종부세하고 금투세를 막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종부세, 금투세에 대해서 사실은 입장이 굉장히 보수로 바뀐 거거든요. 종부세 거의 뭐 폐지하자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느낌이 들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오랜 시간 방송에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금투세하고 종부세를 왜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지를 막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해 왔던 거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인데 네? 이재명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니까 자기들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그걸 막 합리화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는 경멸해요, 이런 인간들을요. 제가 더 좋은 미래를 안 좋아하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표의 요번에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관련해갖고는 전 더 좋은 미래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지요. 저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종부세하고 그 금투세에 대해서 왜 갑자기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이상했거든요. 이상했는데 이은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한테 그렇게 바람을 눈 게 이동영이래요. 이동영. 제가 이동영이 직접 할 말은 못 들었어. 근데 이동영이 이재명 대표한테 종부세, 금투세 이거 유예, 폐지 보수적으로 우클릭 해야 된다라고
이동형이 조언을 했다는 거야. 이인영 씨 말로 따르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동형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동형이 정치적으로 식견이 있고 뭐 똑똑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조언은요, 이재명 대표를 망치는 조언이에요. 기고만장한 조언이죠. 인기 좀 올라가고 지가 하는 말들이 몇 가지 맞고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해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개소리 같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로 지금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금투세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정책적 변화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로 결정한 거라면 이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형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언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난 5월달 고민정이 종부세 폐지 얘기했죠. 종부세 폐지 얘기해갖고 제가 엄청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만 욕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서도 고민정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어요. 종부세 폐지? 민주당에서? 야, 국힘으로 가버려! 그랬습니다. 그때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쓰면서 뭐라고 했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하면서 비판을 했어. 김용민 PD. 김용민은 뭐 열렬한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 이때 김용민이. 고민정 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랬어요. 종부세 폐지자가 되니까 고민정 같은 게 민주당에 있는 거는 불행한 일이래. 나는 최민희 의원이나 김용민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요번에 종부세, 금투세 관련해서 발언한 거 고민정이 한 얘기가 다를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 나와야죠, 사실. 최민희 의원은 지금 본인이 또 과방위원장이고 이 뭡니까 그 위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도 보통 셀럽이에요, 우리 진영에서. 근데 지금은 왜 입장이 안 나옵니까? 고민정이 말하면 잘못된 거고 이재명이 말하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몰라, 그냥 이재명이 하면 난 무조건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건강한 지지가 아니죠. 전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모습을 난 꼭 봐야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고 말해 오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변경시켜버리고 우클릭하는 거?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진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원칙 없는 정치 더 나쁜 겁니다. 자꾸 이동형 같은 애들이, 이동형 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이동형을 싫어하지 않는데 이동형 같은 애들은요, 정말 그냥 뭐라고 할까, 정치를 그냥 이 모략, 정치를 진짜 무슨 이 암투 그런 걸로만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바라는 정치가 그런 정치입니까? 원칙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원칙 있는 정치한테 얘기하면요, 아 유치해, 무슨 원칙이야, 그러지만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원칙 있는 정치로 제대로 정치해가지고 좋은 정치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 이재명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이 지금 수많은 죽을 고비, 정치적인 이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지자들한테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중간에 막 이재명이 변절하고 자기의 원칙을 어기고 하면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원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왜 지금 와갖고 갑자기 원칙을 다 어플하는 겁니까?
왜 민주당의 가치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참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 나왔다는 얘기 하면서 이재명 사당하다, 일극이다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재명한테. 딴 것도 아니고 종부세와 금투세 같은 감세 정책 얼마나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그 득표율이 90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당하?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얘기를 했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오면 사당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비판이 살아있는 것이 민주당이에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비판이 지금 안 보여.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재명을 친명이면서도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충원인데 그냥 발못 잡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죠?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게 아쉬워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종부세라든가 금투세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근데 강하게 얘기하면 입장이 나오겠지. 그나마 오늘 더미래에서 입장이 나왔으니까 전 더미래에서 입장 나온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좋은 거죠, 그거는. 그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될 입장이 오늘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그래도 살아있다. 민주당은 저것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일극화, 독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렇게 그래도 자유스러운 비판과 견제가 살아있는 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